그래서 네, 수많은 예측학 중에서 바둑은 이제 수를 예측하지 않습니까? 네, 이 수는 손입니다. 음, 자신의 머릿속의 생각을 손으로 정리를 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년 전, 우리 고대인들, 네, 이때는 신석기였습니다. 8000년대, 만년 전이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신석기에서 청동기 넘어가는데, 이때 이제 농업혁명 나오면서, 음, 별을 보고, 동굴의 그 별을 기록하면서 별자리를, 음, 앞날을 예측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농업을 하려면 날씨나 이 천문을 알아야지, 네, 그 기후를 알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바둑알로 표시를 했고, 별자리를, 그게 이제 하도와 낙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바둑알로 좀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신기하게. 네, 진짜 이게 참 놀라운 참.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역이 나오고, 네, 바둑이 나오고, 신기한 게 이때가 추기의 시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음, 모든 사상이 서양의 소크라테스든 동양의 붓다든, 네, 어떤 유교든 도교든 이 4대 네, 사상 스승이 우리의 스승이 정립되는데 바둑도 마찬가지로 이때 정립이 됩니다. 음, 이때 정립이 많이 되면서 네, 또 유불도의 고수들이 네, 정신을 한양했어요. 그래서 유교의 군자, 불교의 고승, 네, 도교의 도인. 음, 그러면서 AD로 오면서 이때는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항고조 유방, 제갈량, 네, 뭐 백제 의자왕, 이순신, 일본의 오다 노부나가 등, 예, 다 바둑으로 전략적 사고력을 키우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현대 1900년대 얼마 안 됐죠. 서양으로 퍼진 건 거의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100년밖에 안 됐는데 신기하게 왜 100년밖에 안 됐을까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이때만 해도 네, 이순신 뭐 의자왕 이때만 해도 다 당나라 실크로드가 엄청나게 이제 동서문화가 교류가 됐는데, 음, 신기하게 점성학도 사주로 결합이 되면서 12신살이 생기면서, 네, 이게 사주 명리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자평면전이. 네, 되게 신기한 게. 근데 바둑은 왜 안 갔을까? 참, 이게 참 저는 체수 때문인가?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어려워서. 어려워서.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보통, 네, 이게. 그래서, 네, 드디어 이제 100년 전에 퍼져서 아인슈타인, 존 내식 등 과학자들도 즐겼고, 후마베이스는 영국 사람이죠. 딥마인드 연구소 만들어서, 알파고 만들어서 혁신을 일으켰고, 이제 이를 바탕으로, 네, 노벨 화학상까지 받게 됩니다. 자,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네, 네, 물어보십시오. 존 내시는 뭐 한 사람이에요? 아, 제가 또 추천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정말 전 눈물 짜면서 봤는데, Beautiful Mind. 뷰티풀 네, 마인드?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좀 봤어요. 오래된 영화인데, 한 90년대 영화예요. Beautiful, 아름다운 마인드. 야, 이 영화 속에, 이 영화가 존 내시를, 네, 실제 인물이죠, 존 내시는. 이 존 내시를 주인공화 시킨 영화예요. 음, 음, 수학자예요. 수학자, 음, 과학자고요. 네, 수학자고, 음, 어, 굉장히 정신적으로 약간의 이상이 있었고, 자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음, 그런데 굉장히 이 두뇌는 어떤 한쪽으로 뛰어났죠. 음, 그래서 영화 속에서 보시면 바둑을 배워요, 존네 씨가. 음, 대학교 그 존네 씨가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 교정에서 이제 바둑이 퍼져가지고 이제 동기들하고 바둑을 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초보였겠죠, 물론. 바둑을 져가지고 열받아서 촥 귀엽고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네. 음, 그만큼 이제 이때만 해도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아, 이때 퍼진 바둑이, 네, 지금 프리스턴, 하버드, 뭐, 네, 유명한 이제 아이비리그 바둑대학에 이때 바둑 클럽이 생깁니다. 그냥 고우라고 음. 하죠. 고우 클럽. 고우 클럽이 생기면서, 네, 야, 체스 이상의 것이 있다니. 어마어마하구나, 바둑은. 음. 그러면서 이때 알파고 나왔을 때 수많은 그 교수들이, 네, 밤새고, 이때 서양에서는 밤이었거든요. 새벽이었거든요. 밤새 이제 바둑을 지켜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음, 자, 바둑이 이제 급 알파고가 나오면서 이제 인간이 집단지성이 만든 인류의 알파고를 이제 학습하고 있죠, 현재. 그러면서 좀 더 자연적인, 더욱 효율적인 신의 한 수에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래 씨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존네 씨는 죽은 지 좀 됐죠. 네, 됐죠. 음. 그 마지막 장면이, 저는 진짜 인상 깊은데, 음, 이게 말씀 좀 재미가 없으니까, 네, 네. 네. 진짜 보십시오. 봤는데 기억 안 나. 아, 네. 저는 두 번인가 세 번 봤는데요. 음, 그 교정에서 CC가 돼요. 어느 여성과 음. 사랑에 빠집니다. 음. 근데 이제 존네 씨는 괴벽이 있어가지고, 네. 조현병이 있었대요. 제가 지금 검색해 봤는데. 아, 좋은 병이구나. 음, 조현병인데요. 네. 감정 기복이 크죠. 좋은 병이 있어서. 음. 네. 그래서 안 보이는 막 노벨, 귀신을 보고 막, 네, 조현병. 네. 노벨 경제학상도 탔어요. 네. 그러니까요. 와. 음. 그러면서 네. 이제, 네. 그 사랑하는 아내의 헌신적인 내조가 없었더라면, 음, 자기는 대학자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네. 영화에서 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와, 이거, 아내와의 내조, 와. 자기의 공부 학업이 음량이 결국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네. 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이름도 몰랐을까? 아유, 모르는 사람 많죠, 사실. 그러니까. 네. 그 이외에도 뭐, 이제 컴퓨터 개발한 뭐 여러 가지 학자들도 바둑을 두고 막 그랬어요. 음, 음. 이진법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이름을 딴 내시균형이라는 개념까지 있을 정도인데? 네, 그렇습니다. 와우. 음, 자, 그래서 하바미스 알파고 음. 끝났고, 그 바둑이란 제가 정의를 조금 더, 네, 넓혀봤어요. 네, 음량의 경계를 예측하여 이 경계, 우리가 아는 경계, 항상 경계를 보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음, 하늘과 땅 사이, 하늘과 땅의 경계, 이 인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계를 예측하여 열고 닫는 놀이. 음, 그리고 흑백의 생극 작용을 통해 생과 극을 통해 조화롭게 용토를 나누는 인류 최고의 전략 게임. 자, 또 초반에는 이렇게 이제 하늘의 기운으로 네, 일단은 넓히죠. 네, 땅을 넓히고 중반에는 이제 더 겨룹니다. 불티나게 이제 네, 협력도 하지만 거의 뭐 전투죠. 중반은. 음. 겨루면서 이제 서로 발전을 해요. 상생을 합니다. 서로 성장을 해요. 그 중반 전투가 거의 여기서 이제 승부가 납니다. 거의. 거의 요즘 모든 고수들은 다 중반 전투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네. 초반은 너무나 하늘이니까, 너무나 광대하니까, 그냥 적당히 AI가 두는 대로 따라둬요. 적당히 따라두다가, 더 이상 인간이 AI를 카피할 수가 없거든요. 기억력이 한계가 있고, 네. 워낙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카피가 불가능해요, 중반은.
중반은 카피가 불가능하니까 인간의 마음에 결국 이 조화, 음, 내 마음이 균형을 잡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그게 이제 되게 재밌는 건데 상대가 왜 뒀지? 아, 도대체 왜 둔 거야? 네, 거기를. 그러면서 이제 재밌어지고 그래서 인간끼리 두는 게 너무 재밌는 거고요. 음.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장점을 깨닫죠. 음. 그러면서 그 마음을 네, 초월하여 초인이 되어 정신과 기도 수련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럼 결국은 조화롭게 땅이 이제 한 집, 한 집 반, 반집, 두 집 반 이렇게 고수가 되면 이제 굉장히 균형이 잡힙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는데요. 이거는 쉽지 않은 모형이어서 제가 그동안 좀 말을 아꼈는데 자, 바둑의 예측 모형입니다. 이거는 저희 바둑학과 학과장 정수영 구단도 이제 비슷한 모델을 만들었고요. 저는 이 학교에서 배운 모델보다는 실제로 제 실전 스승님입니다. 제 교육의 실전 스승님이신데 음, 저희 대표님이기도 하고 김천호 프로 7단에게 네, 직접 배웠습니다. 제가 수제자예요. 제가 처음으로 배웠으니까. 음, 바둑을 이렇게 지도했더니 네, 기존의 커리큘럼과 맨날 기존의 커리큘럼은 여러분 다른 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원 가거나 어르신이나 뭐 다른 바둑학원 가시면은 일단 정석부터 외워야 돼. 일단 외워. 일단 외워. 정석 외워야 돼. 뭔지 이해도 안 돼. 일단 귀부터 둬. 왜 귀부터 둬야 되는지 설명도 안 해. 예. 일단 따라하라 그래요. 일단 원리를 좀 알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원리를 알고 싶고 외우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씨 몰라 그냥 둡니다 그냥. 더. 음. 실전으로 배우지 그냥. 예. 그래서 음. 근데 이 원리를 제가 나중에 배우다 보니까 야 저도 실력이 늘었어요. 저도 조금 늘었어요. 학생들이 굉장히 빨리 느는 거예요 실력이. 아, 그러니까 일단 맛있는 목표를 주고 학생들에게 야 이거 먹는 거 이거 맛있어 이거. 두 점 한번 잡아봐. 예. 아니면 땅을 한번 넓혀봐. 보여주죠. 땅이 어떻게 네모칸이 넓혀지는지. 그럼 이제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예측할 거 할 건 없지만은 대략 그냥 예상하고 던집니다. 행동을 해요. 그럼 이제 성공할 수 있고 실패가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AI가 없었을 때는 성공을 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겼을 때나 스승님이 가끔 이거는 야 돌아다니면서 이거는 가끔 얘기해 주죠. 이거는 어, 좋은 수야. 이럴 때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이겨도 실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초보자 시절에는 들어가 있지. 들어가 있죠. 이겼어도 초보자끼리 두었을 때는 실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내가 그 실수가 잘 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이겼으면. 네. 음, 왜냐면 상대가 더 많이 실수를 했으니까. 네. 음, 그러니까 거기서 실력이 이제 막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네. 이겨서 어떤 보상을 받으니까 그걸로 이제 바둑학원에 오래 다니긴 하지만 저도 그랬지만 알고 보니까 좋은 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이 논리 패턴이 좀 불안정하죠, 처음에는 당연히. 음. 근데 이제 AI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이제 알려준단 말이에요. 피드백을 준단 말이에요. 실패했을 때. 예. 그러니까, 예. 우리 인간의 실수의 그 경험이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바뀌고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음. 그래서 재도전을 하고, 재도전에서도 실패를 하면은 스승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성공을 하죠. 그럼 우리는 논리 패턴이 생기면서 이게 또 우리가 제가 이제 다음에
명리학을 이제 음량을 좀 배우면은 다음 목표는 이제 제 먼 목표는 뇌과학이에요. 저는 뇌과학을 이제 팔 건데 나중에는 아니, 뇌과학이 진짜 어려우면서 재밌는데 음. 이 뇌과학에 지금 밝혀진 바로는 우리 뒤에 보면은 여기 이 대뇌가 있지 않습니까? 대뇌는 네 전반적인 어떤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걸 바탕으로 어떤 자동화된 패턴을 이제 우리가 집 찾아가는 거, 네, 뭐 내비 없이 집 찾아가는 것부터 자전거 타는 거 이런 거, 네, 바둑 여러분들이 이제 활로 세는 거 이제 익숙해졌죠? 이 대뇌에서 다 이제 저장이 돼서 여러분이 단수를 잊어먹지 않습니다. 이제 충분히 학습을 해주기 때문에 단수하면은 단수 그러면 어머머 내 돌을 살리거나 상대를 잡아야겠네 이게 나와요. 패턴화돼서. 근데 어려운 학습은 이 긴가민가한 거 있잖아요. 어려운 거. 이거는 이제 네 예를 들어 이제 활로가 우리 활로가 막 활로 그때 연습했죠. 얘하고 얘하고 활로가 누가 많습니까? 자, 왼쪽과 오른쪽이 오른쪽. 오른쪽이 어떻게 바로 나옵니까 이게? 왜 오른쪽이죠? 네, 경험에 의한 직관. 그렇죠. 경험의 직관. 네, 오른쪽 맞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여러분은 이제 아시지만 초보자들은 이거 헷갈려 하거든요. 입문자들은 몰라요 절대. 세 보지 않나 몰라요. 이런 어려운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손에 음. 이 여기 되뇌 밑에 여기 있죠. 간내 있고 손에 축두엽, 축두엽. 축두엽, 네, 축두엽 여기 있고 축두엽 밑에 이제 손해가 여기 있어요. 음. 그래서 저희 무예 선생님은 여기 손해 부분이 풍지라는 혈이 있어요. 풍지혈. 네. 여기를 계속 마사지를 홍지열? 해주라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음. 예. 요게 예. 요게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요게. 여기 음. 문제를 담고 있어. 바둑의 어려운 문제, 일상의 어려운 문제가 이쪽으로 와요. 네. 손해로 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해마 네. 있는데 아니야, 해마? 네, 해마 있죠, 해마. 해마. 음. 해마가 둘러싼 게 손해일까, 아마 그럴 거예요, 음. 아마. 네. 그럼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뭔가, 안 풀리네, 글이 안 써지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호흡하면서 숨을 뒤로 넘겨요. 숨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기운을 뒤로 넘기면서 손해를 통과하면서, 네, 수기운의 지혜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수경약이 뒤로 흐르지 않습니까? 어. 수경락은 항상 뒤로 흘러요. 음. 안 보이는 지혜를 이제 담당하는 게 수경락. 예. 수경락을 풀어주라고 하죠, 계속. 예. 등을 마사지하고, 예. 골반, 꼬리뼈, 네. 이쪽을 눌러주고. 그러면 이제 또 풀려요. 저도 어려운 문제 막 20분 동안 고민하다가 안 풀리면 막 계속 마사지하고. 그러면 이 논리가 이해가 되면서 대뇌로 넘어오거든요. 이제 드디어 신경 패턴의 그 활성화가 이 손에 있을 때는 조금 불안정했다가 이제 대뇌로 오면은 완전히 이제 패턴이 생깁니다. 자동화가 돼요, 자동화. 인간의 놀라운 점은 네, 이런 패턴을 되게 잘 만듭니다. 음. 특히 사주로 보면 약간 토 기운이 좀 있으면 이게 좀, 네, 좀 더, 네, 용이하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자, 그래서 이 패턴이 축적되면 이제 논리가 하나가 아니죠. 다중으로 생깁니다. 논리가 여러 가지가 생겨요. 이 복잡한 다중 논리에 회로가 생기면서 회로 간의 결합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닌데 이게 어렵게 써져 있는데. 자, 그러니까 패턴이, 집으로 가려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이 음. 패턴이, 이렇게도 갈 수 있구나. 이렇게 돌아가 볼까? 오늘은 걸어서, 네, 이런 종합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쓸 때는 패턴을 자유롭게 때에 따라서는 A의 패턴을 쓰고 때에 따라서는 B의 패턴을 쓰고 C의 패턴을 자유롭게 이제 쓸 수가 음.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복잡한 어려운 상황에서 정확한 예측이 되죠.
이걸 이제 우리 통찰이라고 부르죠. 아까 음, 여러분이 통찰을 발휘하셨죠. 이 활로가 직관적으로, 아, 오른쪽이 더 활로가 하나 더 많다. 안 세고 하는 거죠. 음. 이 느낌으로 통찰을 알아요. 메타인지랑 같다고 봐도 돼요? 메타인지. 그렇죠. 자, 메타인지는 뭐냐? 메타인지는 뭐죠? 음, 괜히 저희가 메타바둑을 이름을 명명한 이유가, 네. 메타인지랑 좀 다를 것 네. 같은데. 통찰이랑? 메타라는 네. 의미가, 네, 초월이라는 의미죠. 음, 초월.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뭔가 넘어서, 뭔가 어떤 거를 이렇게 초월하여, 뭐 이런 뜻인데, 메타라는 음, 소리가. 네. 그 초월을 하려면 중요한 게 인지를 해야 되죠. 나의 실력,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인지하는 능력이 메타인지죠. 음. 내가 부족한지 뭔가 아는 거. 공부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하고 실험을 했더니, 네, 공부 잘하는 애는 쓸데없는 걸 공부 안 해요. 아는 거 공부 안 합니다. 음, 아는 거. 모르는 게 내가 이걸 모르는 거를 정확히 알고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효율적이죠. 음, 아는 거, 모르는 걸 아는 거. 그렇죠. 아는 걸 또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네. 아니까. 네. 그래서, 네, 통찰도 결국은 아는 논리를, 네, 모르는 논리를 공부해야지 우리가 또 어려운 걸 공부해야지 실력이 느는 것처럼, 네. 그래서, 어, 이 메타인지를 통해서, 네, 이 모르는 거를 내가 알아가는 게 뭐예요? 대국이죠. 음, 바둑을 두는 거예요. 바둑을 두면 내가 무조건 깨져요. 실수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죠. 네. 그럼 그 실수가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음, 아직 패턴화 안 된 거예요. 네. 상대를 통해서 반드시 상대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가 있어요. 네. 음, 이게 재밌는 거죠. 혼자 하면 안 돼, 절대. 공부를. 아, 바둑도 특히. 맞아. 혼자 하면 재미없어. 네. 그래서 공자가 공부는 혼자 하지 말라 그랬어. 아, 그러니까. 네. 혼자 하면 절대, 네, 늘 수가 없습니다, 바둑. 음,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AI 없을 때는 산에 들어갔잖아요. 절에다. 계룡산, 가야산, 이런 기운이 모인데, 책사 들고 산에 갔는데, 아, 혼자 가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은, 네, 네, 꼭 이제 같이 가려고 이제 하죠. 스승과 같이. 아니면 이제 같이 도반과 같이. 그러면서 서로 이제 장점과 단점을 서로 맞수들이 가면, 라이벌이 가면 너무 좋죠. 라이벌은 서로 장단점이 다르니까. 예, 서로 깨우쳐줘요. 바둑은 이렇게 상처를 받지 않는 이유가, 네, 서로 깨우쳐줘도, 뭐 지적을 해도, 네, 음, 이게 분명히 드러나고요, 논리가. 분석을 하다 보면 한 집, 두 집 드러나고, 네. 그리고 말로 하지 않아요. 말없이 손으로 대화를 합니다. 언성이 높아질 이유가 없어요. 네. 바둑돌은 땅! 뭐 소리가 날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통찰이, 네. 메타인지를 알므로 인해서, 메타인지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네. 더욱더 미세한, 네. 미시의 세계를 미시의 세계를 토대로 더 깊숙이 들어가니까 더 오히려 거시의 세계가 보이는, 음, 그런 이제, 음량이 이제, 에, 화평되고, 네, 음량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이제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찰과 논리 사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과정, 네, 이런 과정이 있는. 근데 중요한 건 이 모형은 바둑에만 이렇게 통용이 될까요? 이 모형은? 자, 이 모형은 김찬호 프로가 AI를 만들면서 AI에게 음, 바둑을 알려주면서 만든 음, 모형이에요. 즉, 제가 과학자들이 어떻게 추론하고 증명하고, 네, 혁신적인 뭔가를 만들 때도
이 모형을 씁니다. 음, 심리학도 이 모형을 써요. 비슷한 모형을 음, 씁니다. 네, 그렇겠네요. 깜짝 놀랐어요. 음, 그러니까 인생에 도움이 되는 모형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합니다. 음. 그래서 조금 더 나가보면, 네. 그러면 예측의 이 전략은 도대체 바둑에 무엇이 있느냐를 봤을 때, 네. 어, 저희 대표님은 이 네 가지 전략을 저한테 와, 알려줬어요. 검색. 어, 대표님은 사주나 이런 걸 모르시기 때문에, 예. 아, 제가 좀 오, 용어를 조금 더 맛깔나게 바꿨습니다. 좀 이해하기 아, 쉽게. 네, 네, 어, 용어를 좀 어, 바꿨고, 네 가지를 어, 알려줬고, 한 가지는 제가 추가했어요. 통합은. 아, 다섯 와, 가지로 저는 이제 하나를 확장했습니다. 요거를 모카토공수로 제가 대입을 시켜봤더니 너무 기가 음, 막히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네. 바둑은 이렇게 해서, 네, 음양의 전략이 있고, 이게 양이죠.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잖아요. 크게 보면 음양의 전략이 있고, 네. 좀 더 넓히면 음양 중의 전략이 있고, 이 양을 쪼개고, 음을 쪼개면은, 네. 양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고, 음, 다섯 가지로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다음 제 레포트는, 다음 제 교재는, 이제 이거를 8개로, 이제 8개로 또 확장할 거예요. 어, 구역의 8개로 확장할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자, 그쵸. 이거 다 하기 좀 그렇고 30장짜리여서 네, 실전도 해야겠죠. 한, 자, 개척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 목은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네, 아이, 어떤 안 보이는 수에서 넘어와서 보이는 목으로 지식과 정보로 이제 네, 계획을 짜고 네, 지식을 이제 습득하는 건데요. 그래서 태초에 어둠이 있었는데 이제 양이 생겨나면서 양이 이제 피어나면서 주역은 밑에서부터 읽죠. 이렇게 이제 시간의 순서를 이렇게 보죠. 음, 그래서 어둠이 미리 있었는데 양의 운명이 다시 싹 텄다. 이렇게. 음, 양의 운명을 선포하노라. 그래서 미지의 대지에 원래 그 인월생 분들이 인시가 어둠에서 이제 해가 뜨는 시간이잖아요. 조금씩. 아직 인시는 어둡습니다. 그래서 얼어붙은 미지의 대지에 이제 깃발을 꽂는 게 바둑에서는 안 보이는 드넓은 영토에 어, 나의 깃발을 꽂는 거죠. 대표적으로 자 봄의 기운이 네, 신기한 게 네, 목토가 많아요. 세계 1인자 계보에는 목토가 많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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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토가 많은데 일단 뭐 그렇다고 뭐 금수를 못 쓰는 건 절대 아니죠. 다 같이 써야겠죠. 네, 조은영 구단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게 바둑이다. 답은 없어요. 지금도 답은 없어요, 바둑. 그래서 조은영 구단이 왜 제비가 됐을까요? 음, 간목 무지하게 빠르죠. 음, 음, 빨라요. 바둑이 빨라. 엄청. 예, 예. 더 답이 없는 어떤 안 보이는 음, 미지의 길을 봄이죠. 간목도 봄이고 봄이죠. 진토도 봄토죠. 음, 끝없이 개척하죠. 그래서 개척하다 보니까 어때요? 네. 전투가 일어나죠. 전투가 일어납니다. 화의 기운이 전투죠. 음, 전투는 화를 씁니다. 보통. 화를 써요. 그래서 이제, 전신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어, 굉장히, 네, 빠르고, 거침없고, 화려한 어떤 그런 바둑을 구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은영 구단의 바둑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같이 보면서 기보를 보면서 바둑판에 탁 놔보면서 음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제 호텔 어떤 시식 품평회 가듯이 그런 단계가 옵니다, 여러분. 그 재미가 있어요. 아, 음, 아, 꽤 빠른가? 얘 왜는 왜 이렇게 날아다니까 바둑이. 음. 자, 그리고 그래서 자,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백은 어디에 빈 땅을 개척하는 게 좋을까요? 100, 네, 백들 쳐야 돼요. 3번. 103번. 자, 정장님 왜 3번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어, 일단 영향력의 범위가 흙이 덜 미치는 곳이면서, 음,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귀를 포함하여 이렇게 네, 장악을 하면. 음, 그렇습니다. 상의 셈은요? 음, 그러니까 방어하기에도 좋은 자리이면서 귀도 네, 차지하면서 네, 면적도 가장 넓게 장악할 음, 수 있는 그렇죠. 1, 2, 3번 기준으로. 네, 맞습니다. 자, 맞아요. 흙이 일단 이제 백도 이제 흙의 균형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음, 백의 입장에서 1번은 좀 좁은 느낌이고, 음, 2번은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좀 치우친 느낌이고 약간. 네. 3번이 뭔가 딱 3-3이죠. 1, 2, 3, 1, 2, 3. 네. 아주 살기 좋은 동굴, 에너지가 응축된 동굴 같은 느낌인데,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AI는 이렇게 예측을 해요. 음, 예측 1번을 했더니, 요 정도의 영토가 생기는구나. 아, 흙보다는 좀 적죠. 네. 네. 예측 2로 갔더니 어때요? 비슷한 영토가 생기긴 하는데, 살짝, 네, 오른쪽으로 좀 편향됐나? 약간 이런 음, 느낌이고요. 음, 3은 딱 어떻게요? 흙에 약간 균형을 좀 견제를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자, 음, 그럼 일단 1번은 제끼고, 2번, 3번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네. 흙의 네모를 세면은 몇 집이에요? 15집이에요. 하나, 둘, 음, 셋, 넷, 다, 이렇게. 백은 음, 14집이고요. 한 어, 집 유리입니다. 한지. 어, 조금 백이 멀리 착점을 했고, 네, 흑의 영역을, 아쉽게도 흑의 영역을 줄이지 못했어요. 음, 음, 그러니까 흑의 영역을 줄이지 못하고, 자기만 차지했죠. 네. 흑이 처음에 이 정도 영역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네, 이 수는 똑같이 13집 균형이 잡았습니다. 조화를 이뤘고요. 네. 흑의 위세에 눌리지 않고 자신의 영역을 차지했죠. 네. 게다가 흑의 영역까지 견제해서 네, 균형을 맞추셨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네, 제가 네, 했고요. 앞으로 이제 확장 봉쇄, 네, 견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제 통합은 무엇인가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자, 와우, 여기까지 느낌이 어떠십니까? 재밌어요. 재밌습니까? 이거, 네. 이거 교수님이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요. 바둑을 전혀 모르시는데, 네, 아, 그러니까. 네. 저는 이걸 모델로 논문을 쓸 거거든요. 음, 음, 음. 흥미롭게 느끼겠다. 네. 학생들도 그렇고. 바둑의 음양오행 모델을 처음에 여태까지 도입한 학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거 네, 수기운을 견제로 표현한 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다른 건 대충 이해가 되는데, 네. 수를 견제로. 네.
네. 좋습니다. 네,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자, 질문이 아, 나왔으니까 바로 아, 하겠습니다. 자, 제 수업은 항상 여러분의 질문이 첫 번째입니다. 네. 제 뭐 견, 진도나 다 필요 없어. 여러분이 어, 궁금해하는 거. 질문 위주 수업. 이게 재밌어요. 무조건 재미있어야 돼요. 제 수업은. 근데 선생님 목을 쓰기 오늘 때문에. 다음에 수업 시간이 몇 시에 시작이에요? 어떤 수업이요? 뒤에 수업 있지 않아요? 아, 한국 시간으로 10시죠. 네. 아, 네. 저 주역 6교 수업이 있어요. 음, 주역 6교? 네. 그냥 6교 아니고? 아니요, 보통 6교는 6교만 전문으로 하시잖아요. 보통 예, 6교 예, 보시는 예. 분들이. 근데 음, 저희 별당쌤은 주역을 훨씬 더 주역을 기본을 딱 깔고 어, 6교를 어, 설명하면 좀 더 잘 보여요. 어, 정확해집니다. 네. 6교도 결국 주역의 변효가 되면서 그걸 분석한 그치, 거잖아요. 그치. 예, 네. 변효니까. 네. 굉장히 네, 재밌어요. 의리주역을 감리당에서 의리주역을 하잖아요. 그 의리주역에서 네, 못 보는 상수지역의 그 정확한 논리적인 어떤 재미가 나옵니다. 음, 자, 어쨌든 견제. 자, 이제 수는 네, 네. 응축하는 기운이죠. 수는 네. 씨앗이 정확히 핵심 그 과일의 열매에서 과일을 먹고 나면 동물이나 사람이 씨앗만 남죠. 네, 그 씨, 그 씨앗이 이제 수의 기운이고 이제 네. 열매에서 남고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이 씨앗을 말미암아 다음 세상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수는 응축 핵심만 남기는 기운이에요. 바둑도 마찬가지로 상대가 집이 넓어지면 어때요? 그 넓은 집을 다 허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걸 좀 해줘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좀, 상대가 집이 너무 넓어지면은 그 네. 집을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상대가 화의 기운으로 확장을 하잖아요. 네. 막 자기의 막 의견을 펼쳐. 근데 너무 많이 펼쳐. 그럼 듣기에 짜증이 나. 네. 너무 어, 화기운 많은 사람들 보면 막 엄청나게 확장을 해. 네. 그럼 어떻게 수기운으로 딱, 야, 입 닥쳐. 자, 속된 말로. 자, shut up. 이러면서. 거기까지. 이건 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러면서 응축을 좀 시켜줘야 돼. 네. 자, 그래서 이제 별당샘은 이렇게 얘기하죠. 정치가 경제를 잡죠. 정치가 너무 지나친 확장을 막죠. 정치가 딱. 아, 그럼 바둑에서는 수는 상대의 집을 이제 견제시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일단 가을에서 넘어온 있던 열매를 이제 나누는 거예요. 야, 너만 집을 많이 가지면 되겠어? 나도 같이 집을 나눠 갖자. 이런 거예요, 견제는. 음. 그래서 균형을 잡게 이제 집을 나누는 기운이고요, 수는. 그 겨울에 이제 구세군이 있고, 겨울에 이제 보통 나눔이 일어나고, 이렇지 않습니까? 음. 자, 근데 이거 요거를 잘, 한문을 양자로 왜 쓰셨어요? 네? 음양할 때 한문을 왜 양으로 쓰셨어요? 아, 그러네요. 이게 양이잖아, 이게. 어, 네. 아, 이게 오, 일부러 그랬나 싶어가지고. 오류, 감사합니다. 오류. 네, 믿습니다. 복사 붙여넣기를 했더니 자꾸, 아, 네, 다 틀렸어. 다 씨. 틀렸네. 양양은 어, 맞았어. 요거만 음양 맞았네, 요거만. 맞았고.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다. 레포트 요것만 맞았네. 내일 최초의 이건 어둠이 맞았어. 있었네. 어, 뒤에 아, 아, 틀렸네. 네, 점수 아직 안 깎일 냈죠? 뻔했네. 네, 제출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안 아직 안 했어요. 냈대. 아, 다행이다. 다행입니다. 어쩐지, 보여주길 역시, 잘했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선생님 이거 견제했어요, 제가 견제. 수 견제 끝나셨어요, 설명? 안 안 끝났죠. 끝났습니다. 네. 자, 또 이제 시작한 거예요. 네. 야, 수를 잘 쓴 또 대표적인 프로기사. 음. 아까 어, 목화의 기운이 센 거는 조은현이었죠. 네. 네, 네. 조은현의, 조는 거의 목화가 많죠. 이렇게. 수도 네. 있지만. 네. 와, 근데 서봉수는 어때요? 네. 완전 수토네, 수토? 수토죠.
물론 와우. 지토하고 미토가 약간 봄, 여름이 있긴 하지만, 네. 음, 음. 거의 뭐, 축두수구 거의. 네. 네. 흑복 마오짱. 그 완전 둘이 라이벌이란 게 되게 신기한 거죠. 어, 조은영과 서봉수가 20년간 피 터지게 타이틀을 76번인가 서로 다퉜습니다. 그래서 근데 둘이 성장. 승부 영화에 나왔던 그 남자가 서봉수 아니잖아요. 소봉수 맞아요. 8단 그 배우 그 이름 누구? 사람이 네. 이창호한테 어쨌든 그 대국하고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스승에 대해서도 좋게 얘기해주고 했던 그 그렇죠. 라이벌이 서봉수예요? 그렇죠. 서봉수예요. 롤모델이. 아, 거기 나온 게 서봉수구나. 이름이 네네. 달라갖고. 네. 그 이태식인가 김태식인가로 나오죠. 네. 예. 네. 그래서 8단으로 나오죠. 거기서. 음. 예. 근데 왠지 캐릭터는 서봉수 같은데 이름이 달라서 다른 사람인가 그랬어요. 음. 그래서 서봉수라는 네, 사실 서봉수와 조은현 얘기가 더 재밌어, 제가 볼 때. 아,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음. 어, 아하, 우리 조서전쟁 20년이 무지하게 음. 재밌어요. 아, 어, 이게 진짜. 야. 60년 말 70년 초, 70년도 90년까지, 이 조서전쟁은 정말, 와, 정말, 이 조은현이 일단 세계를 군림했죠. 제우스라고 보시면 돼요, 조은현이. 네. 어, 그리스 로마로 따지면 제우스 신화인데, 조은현이 어, 세계를 군림했는데, 정관왕은 안 됩니다, 항상. 음. 음, 타이틀 항상 몇 개 뺏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서봉수예요. 서범수. 서봉수. 네. 조은현은 유학파고, 네. 서봉수는 순국사고, 일본의 일도 일자도 모르는, 네, 완전 일자무식. 아, 와우. 네. 조은현은 엘리트고, 완전 유학파 엘리트고, 정규 코스를 밟았고, 소봉수는 음, 정규 코스 이딴 거 없죠. 네. 네, 5살 때부터, 네, 조부와, 네, 할아버지, 아빠 있던 후원을 받았고, 서봉수는 후원이고 개뿔이고, 가족들이 다, 네, 막 형이 깡패고, 막 이래가지고, 음, 집안 음, 환경이 바둑을 두는 환경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건달이었어요, 건달. 건달이었고, 음, 음. 이쪽은 바둑도 막 중학교 때 늦게 시작했고, 네, 네. 근데 어떻게 이게 둘이 승부를 내면 어때요? 완전 판이 다르게 흘러가요. 오직 실점, 잡초. 그냥 음. 안 보이는 어둠으로 그냥 몰고 나가는 거예요. 조은현이 너무 세니까. 너무 화려하고 이론이 탄탄하니까 어때요? 그 이론을 무너뜨리는 건 뭐예요? 어둠입니다. 야성미, 네, 야성. 야성이에요. 표범, 그 밝은 논리를 야, 무너뜨리는 거는 어둠이에요. 그냥 무식하게 그냥 어둠의 변화로 그냥 들이미는 거예요. 그냥. 막 들이받고 레슬링을 아, 하고 막 바지를 막 끌어당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은현이 드라마를 미치는 만든다. 거야, 막 미치는 거야. 어, 얘를 와우. 좀 짓밟으려면 어때요? 잡초처럼 일어서요. 짓밟으면 더 일어나. 신기한 게. 예. 그러니까 조은현한테 무지하게 얻어 터졌어요. 예. 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짜장면 대구 그랬잖아요. 예. 근데 맞아요. 짜장면 엄청, 대구에서 네, 서봉수가 이제 거의 깨졌어요. 한 네 판 두면 세 판을 깨졌습니다. 승률이 25%도 안 됐어요. 예. 근데 짜장면 대구를 하다가 서봉수하고 조은현이 실제로 제대로 어 이제 타이틀전 기왕전에서 붙었습니다. 결승전에서. 근데 그때는 서봉수가 연습 대구에는 얻어맞았는데 실전에는 조은현을 3대 1로 물리칩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은현 구단이 어때요? 위기의식을 느끼죠. 예. 그 다음부터 짜장면 대국이 없어졌어요. 음, 조은현 어, 구단이 대국을 안 합니다, 이제. 연습 대국을. 예. 예. 그러니까 서봉수는 지던 이기던 필요 없어. 자기가 성장해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음, 되니까. 어, 그러니까 500원, 그때 짜장면이 500원이었죠. 500원을 무지하게 갖다 바쳤어요. 조은현한테. 근데 조은현은 한국말도 못해.
귀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국말이 아, 막 떠듬거리고 한국에 적응하기 일본어 힘드니까 잘하고. 서봉수가 이제 야, 야, 일로 와봐 이러면서 이제 동갑내기니까 아, 또, 야, 바둑 한 판 두자 이러면서 이제 이랬는데, 진짜, 그러면서 조은현도 실력이 엄청 늘었죠. 음.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조서만 있었겠습니까? 조서 밑에, 예, 그 도전 5강이라고 있었어요. 도전 5강. 그러니까 서봉수 밑에 5명의 또 엄청난 이제 기재 있는 프로기사가 있었어요. 얘네들은 타이틀 하나 너무나 갖고 싶은데 조은현의 조자도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왜죠? 어, 다 서봉수한테 막히는 거예요. 서봉수한테 어, 계속 막히다가 운 좋게 한번 뚫고 나가면 어떻게 했어요? 황제가 기다리고 있죠. 조은현한테 100점 100패하는 거. 어,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이들은 이제 네. 교수님, 저희 교수님도 도전 5강에 도전 6강에 살짝 발을 디딘 분이었어요. 저희 바둑학 교수 정수영 구단. 어, 그러니까 비벼도 안 되니까 어때요? 에이, 나는 학문으로 빠져야지 이런 거야. 승부해서 안 아, 되니까. 승부는 안 된다 이러면서. 예. 자. 음. 그래서 이제 이때가 이제 기념사적인 대국기 사정인데 이때 이때 바둑 우리의 이제 현대 바둑을 이끌었던 이제 조남철 국수입니다. 어, 바둑 교육계의 대부예요. 어, 이분도 사주가 다 거의 수루돼 있습니다. 네. 어, 암흑에서 네, 지성으로 이끌으셨는데 이분이 일본 유학을 갔다 와서 최초로 네, 선진 바둑을 이끌었고요. 그래서 거의 한국 바둑의 1인자였는데 새파란 이 20대의 청년이 나타나서 바둑을 처음으로 이제 도전을 합니다. 이때 2단이었어요, 결국. 2단. 조남철 씨는 8단이었습니다. 그때 9단이 없었어요, 한국에는. 새파란 2단이 신출내기가 와서 붙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깁니다. 네. 어, 와, 그렇게 처음, 되는구나. 네, 명인전이었어요, 이때가. 그래서 아무도 예측을 안 했습니다. 명인이 이길 줄이요. 네, 서봉수 2단이 이길 줄은 아무도 예측을 안 했어요. 그랬겠네. 근데 이겨버려요. 그리고 인터뷰를 어, 했는데, 첫 마디가 정석을 몰랐어. 어, 프로 기사가 정석을 모른다. 이건 그때 당시 말이 안 되는 수죠. 바둑을 모독한 수. 어, 쉽게 말해서 유교를 공부하는데 공자를 몰랐습니다. 논어를 읽지 않았습니다. 이거랑 똑같아. 어, 말이 안 되죠. 네. 불교를 공부하는데 화엄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야. 네. 어, 반야신경을 모릅니다. 이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정석을 몰랐는데도 이 정석에 비슷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좀 천재네. 네. 야, 그거를 그러니까 천재죠. 근데 다른 종류의 천재죠. 이 음, 조은영 구단의 그 비상한 두뇌와 발빠른 어떤 논리의 천재가 음, 아니라 예, 음, 어둠에서 살아남는 생존의 천재죠. 생존의 천재. 생존. 예. 그러니까 이 서봉수 구단은 바둑에서 이기지 않으면은 기원에서도 짜장면으로 자기가 짜장면으로 기원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네. 내기 바둑으로 거의 뭐 네. 자기 생계를 이끌었으니까 처음에. 음, 음. 자, 그럼 이제 수기운을 뭔지 선생님, 수기운. 수기음 끝나셨으면 모카토금수 맨 처음에 그 화면 좀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예, 예, 아직 안 알겠습니다. 끝났는데. 네, 수기음 안 끝났어요? 네, 아직 안 응, 끝났습니다. 이제 배경 설명했어요. 자, 아, 그래요? 응. 자, 어, 일단, 일단 질문.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 아니, 견제. 선생님, 견제, 네.
지금 수기온 설명 견제라고 쓴 거 네, 요거.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네, 요거. 맞아요. 네. 어. 안 그, 끝나셨다면서요. 네, 네, 안 끝냈어요. 네. 일단, 일단 끝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한번, 백둘 차례입니다. 백돌 차례. 백둘 차례. 백돌 차례 정답을 2번, 얘기해봐요. 2번 아닐까요?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흑둘 차례입니다. 어. 아, 흑돌 차례. 음. 흑돌 차례 베개 1번. 확장을 놓쳐야 안 돼. 어렵다. 2번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저는 40분. 1번. 저는 1번. 1번이요. 좋아요. 아, 1번? 이렇게 갈려야 어. 재밌죠. 네. 자, 이거는 바둑판으로 보여주면 더 재밌는데. 자, 그런가? 진짜 이렇게 우리는 쌍방향이니까 책이 아니죠, 우리는. 네. 자, 처음에 이제 여기 바둑을 이렇게 땅을 넓혔고요. 자, 백도를 넓혔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네, 좀더 목기운으로 확장을 하니까 개척을 어, 하니까 백이 네. 넓힌 장면이. 음. 아,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흙은 백이 더 넓어지면은 어때요? 백이 더 넓어지면 이렇게 아이고 영토가 줄어드니까. 음, 백이 넓어지면 안 되겠죠? 음, 네. 네. 백이 넓어지면 더 안 되니까 백의 확장을 견제해야겠죠. 백이 계속 그러네. 이쪽으로 넓어져요. 그러면 요거부터 해볼게요. 그건 안 되겠다. 그러면 조금 음, 표정이 왜 이렇게 됐냐? 음, 백이 올려. 이렇게 흙이 삼각형, 버뮤다 삼각형의 어떤 나네. 급소는 네. 만나는 곳이죠. 흙이 만나는 곳. 여기 있다. 그럼 흙이 이 동시에 얘를 방어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렇죠. 아, 너무 벌어졌구나. 이쪽을 방어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네. 죽어, 죽어. 얘가 죽고요. 음, 음, 그렇다고 얘 쪽을 지키면 얘가 어떻게 갈라졌죠? 위험해. 네. 너무 멀죠. 음, 백은 한 그럼, 칸만 되면 되는데 흙은 하나, 둘, 세 칸이 필요하죠. 음, 만나기에는 어때요? 너무 멀죠. 멀어. 음. 그럼 이게 백집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네, 이게 좋은 수처럼 보이는데 음, 약간 꼼수예요. 음. 백이 백한테 먹어달라는 거예요. 백이 이걸 먹어. 먹으면 흙이 반발을 해서 사석 작전 얘를 버리고요. 음. 아, 얘를 버려요, 아낌없이. 얘를 버리고 돌려칩니다. 우리 회돌이 어, 치겠죠? 네. 저번 주에 하나를 돌을 네네. 버리고 어때요? 백을 갈라놨죠. 음, 갈라놓고 딱 얘를 약점을 지키면 얘를 또 버리고 얘를 먹어버려요. 어, 두 점이나 버렸는데 어때요, 집은? 엄청 넓어졌네. 집은 지금 누가 넓어요? 음, 그, 크기. 그게 훨씬 넓죠. 네. 그게, 예, 여섯 집 넓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이런 작전이었어요, 그 사실. 그러니까 먹어도 안 돼, 덥석 먹어도. 예, 먹으면 망해요. 오히려 흙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백은 차분하게 이렇게 이제 갈라가는 수가 있어요. 이 음, 수가 좋은 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 마찬가지로 요걸 제가 이제 표현한 게 이제 붙이는 수하고 이런 예측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경로로 하나 이렇게 이제 붙이면
네, 고립이 된다는 거죠, 흑돌이. 음, 이런 수순에 의해서. 음, 그 바둑은 이 시간, 공간도 봐야 되지만 경자 선생님이 예측하신 거는 공간으로 봤을 때 흑이 집이 넓자. 네, 맞죠? 흑이 넓잖아. 네, 네, 얘보다 넓은 것 같아. 얘보다 느낌이 넓죠. 네. 네. 공간으로 봤을 땐 흑이 넓은데 음, 시간 순서대로 와왔더니 아, 시간으로 가봤더니 어때요? 이제 고립이 되죠. 공간이 네, 바뀌면서. 음, 시간에 따른 공간을 봐야지 공간만 봐서는 그 음, 스크린샷만 봐서는 우리가 안 된다. 바둑은 시간의 흐름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이지 공간만 그때그때 사진 찍듯이 공간만 봐서는 오류를 범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같이 봐야 된다. 시공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로 두면은 바둑이 어떻게 되느냐? 적절히 백집을 견제하면서 흑입이 넓어지는데요. 네, 여기 마무리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둘게요. 그럼 백이요. 들어가도요. 아주 좋은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럼 넓히면 흙이 음, 이렇게 이제 오픈 들어가고요. 막 단수 있고 백도 이렇게 이어야 됩니다. 안 있다가는 끊기죠. 그러면 이제 흙이 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백집이 또 커지지 않게 견제. 이게 견제. 음, 막으면 또 견제. 그럼 백이 막으면 이제는 견제할 데가 없으니까 나도 막. 그럼 백이 단수 치면 살리. 금으로 지키고. 지킬 땐 지키고, 네, 들어갈 땐 들어가. 이렇게 되면은 흑이 한 집반을 승리합니다. 음. 자,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두 개를 해버렸습니다. 자, 네, 음. 황희쌤. 아까 그 수의 견제가 보시면, 아니, 오행 다 있는 거 보여줘 보세요. 네네네네네네네네.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네, 다, 목화토금은, 어, 아까 경자쌤이 목화토금은 이해가 되는데 수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설명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 수만 지금 이 용어가 약간 그 관계성에 의한 용어 같아요. 관계성? 그러니까 그 상호작용에 의한 용어 같아. 다른 것들은 다 개별적으로 그거의 특성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 느낌인데 수만 이 견제라는 용어는 상대방이 있고 그 안에 작용에 대한 언어 같은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약간 맥락이 조금 요거만 살짝 다른 느낌? 네, 어. 그, 어. 근데 맞아요. 그래서, 음, 예, 예. 그래가지고, 어, 하여튼 수는 그렇게 바둑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들어가도 이렇게 써도 무방할 것 같긴 한데 이거 조금 더 생각해서 적절한 걸로 바꾸시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 용어를 이렇게 정할 때, 네, 아주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네, 매번 조금씩 바뀌어요. 네. 네, 네. 근데 수가 정말, 수가, 네, 음,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화의 확장을 견제하는 수의 작용 이거는 네, 그 상극관계라는 어떤 작용에 의한 용어잖아요, 견제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 견제는 뭐 그러니까 금금목, 토국수 다 견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조금 맥락에서
살짝 벗어난 단어인 것 같아. 수만, 수의 견제만. 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정할 때, 네, 맞아요. 근데 막 AI를 찾아봤죠. 개척의 반대말은, 네,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예, 그중에서 예. 마음에 드는 걸 이제 냄새. 넣은 거고, 바둑쪽. 네네네. 확장의 반대말은 축소예요, 사실은 축소. 축소? 근데 그러니까 뭐, 축소란 게 뭔가 이게 맛이 안 나, 맛깔이 안 나. 언어의 맛이 안 나. 좀. 약간 지킨다는 느낌. 네, 네, 지키는 건 사실 금에 더 가깝거든요. 금이 더 사실 맞는데, 네, 둘 다 저장한다, 지키는 건 하지 마. 저장, 네, 저장. 네. 지킨다, 그 다음에 저장. 저장한다. 뭐 이런 느낌. 그걸 지키고 저장하는 건데, 저장하고 또 앞날도 내다보는 게 또 수기 때문에, 예, 사실. 예, 예. 그거를 다 같이 쓰기 위한 하나의 용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맞아요. 이 목을 사실은, 초반이라고 보면, 음, 이제 화가 중반이고,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음, 금이 종반이에요. 음. 끝내기, 마무리. 수는 뭐냐? 복기예요. 얘를 한번, 얘를 한번, 자, 목화 이 금을 음, 얘를 한번 돌아보는 게 이제 수예요, 사실. 복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수는 약간 뭔가, 예, 좀 더, 이런 개념을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맞아요. 음, 여러분이 한번 상혜님이 더 괜찮은 용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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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혹시 바둑 하면서 궁금했던 거 없습니까, 경자쌤? 음, 궁금한 거, 아니, 그게 진도가 안 나가져가지고 못 뚫어서 계속 네. 뚫다가 좀 쉬었다가 하고,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어떡 하다 우연히 넘어갔는데 왜 넘어갔는지 복기를 왜 어떻게 못하니까 넘어갔는지 몰라. 그거만 한번 어, 볼게요, 그럼. 네, 그거만. 계속 여러 번만 하다가 네. 우연히 얻어 걸리는 것 그러면 같아서. 경자쌤 그거 네. 핸드폰으로 하죠, 주로. 핸드폰으로도 하고 얘 노트북으로도 하는데 주로 핸드폰이 더 노트북, 많죠. 노트북으로 할 때는 네. 녹화하면서 하면 되는데. 아, 제가요? 어. 어디서? 아니, 그러니까 그 녹화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녹화 프로그램이 뭐예요? 여러 가지 있어요.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러면 어, 내가 할 때 녹화 누르고 한 어, 다음에 어, 아, 지나고 아니, 나서 모르잖아. 기억이 안 나잖아. 네. 그러면 뚫었을 때 그 시간만 다시 돌려보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그거를 아, 뚫었는지 알 수 있잖아. 아, 아, 네. 잔머리 써야 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진짜 왜 아니, 풀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맞는 게 사실 녹화 프로그램이 혹시 아이폰은 제가 모르고요. 네. 네. 안드로이드는 있어요. 핸드폰에도. 맞아요. 예, 아, 네. 예. 아, 핸드폰도 보시면은 제가 보여줄게요. 제가 네. 여러분께 이 핸드폰으로 녹화해서 찍어서 올린 거거든요. 답변을 카톡방에. 아, 네. 아, 그거 쉽게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되게 네. 유용합니다. 잠시만요. 네. 자, 보시면, 네. 자, 제가 궁금한 거를 모르는 걸 이렇게 예를 들어 열어보겠습니다. AI 배틀 뭐 10번이 어려워. 네. 그럼 녹화 버튼을 여기서 누르는 거예요. 이 두 번 내리면은, 두 번만 내리면 화면 녹화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어. 아, 보시면 핸드폰 자체에? 핸드폰 자체 화면 녹화. 프로그램 안 깔아도 어, 돼요. 요즘 기계는 다 있어요. 아주 오래된 어, 핸드폰 빼고는. 보이시죠? 잠깐만. 화면 녹화. 그럼 없는데. 어, 있다, 어쨌든. 있다. 아, 있죠? 있어요? 화면 녹화 있다. 들어가 네. 있고. 위치 옆에 네, 맞아. 있죠? 화면 녹화 있네. 네. 그거를 저도 최근에 올해 발견한 거예요. 몰랐다가. 오, 어, 네. 오, 오. 여러분 답변하기 위해서. 그럼 제가 화면 음, 녹화 눌러볼게요. 자, 네. 화면 녹화를 누르면, 그럼 여기서 녹화를, 네, 제 목소리를 포함해서 녹화시킬 건지,
아니면 마이크 음, 없이 녹화시킬 건지 가능합니다. 어, 예. 어. 그럼 마이크를 켜서 키게요. 키고 녹화 시작. 그러면은 경제 선생님이 말을 하면서 네, 지금 제가 선생님의 이거를 화면을 네. 이렇게 녹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아, 이렇게 음, 했더니 되나? 아, 모르겠는데 이건 안 되나? 음, 여러분 이 틀린 거를 녹화해서 저한테 보여주세요. 틀린 거를. 어, 틀렸네, 안 되네. 아, 그럼 다시 네. 해봐야지. 이러면서 리트라이. 음, 이래도 안 되네. 그 여러분의 생생한 생각을 음, 언어와 이걸로 전달해 주세요, 저한테. 일단 안 아, 되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버튼, 요거 녹화 중지 버튼 누르면, 네, 네모 네. 있죠? 네모. 네. 이렇게 편한 기능이 있었단 이렇게 말이야? 편한 기능이 그러니까. 있죠. 네, 네. 저는 없어요. 그럼 찾아볼게요. 영상이 저장이 됩니다. 네. 음, 아이폰이에요? 네, 아니, 안드로이드예요. 아니, 아니. 경자쌤 핸드폰이 아이폰이면 안 될 수도 있어. 네. 네, 이거는 인터넷 검색해 볼게요. 네네. 네, 네. 네, 네. 아이폰은 몰라요. 알겠습니다. 아이폰. 네. 와, 진짜, 안드로이드는 태블릿이든 스마트폰 다 있습니다. 어, 네. 어, 음. 그러면 오늘은 여기 시간이 벌써 7분 초과했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